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힘들 때 이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코인 끝난 거 아니야. 가격 떨어진 줄 알았는데 뭐 지하 몇십 층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경험이 사실 많죠. 고인물도 힘들다. 한번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요, 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코인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코인의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특정 뭐 우량 알트코인에 얘네들이 지금 본질적으로 뭐가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다른 요인입니까? 세 번째, 이게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상승은 끝났다. 이제 또다시 하락장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저는 다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둘을요, 한번 잘 구분해 보시는 것. 저는 이게 투자의 실력이라는 생각이 하고요. 이럴 때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지는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건 다 아는데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죠.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지금 가치가 떨어집니까? 제가 볼 때 가치는 무제한으로 거의 상승하고 있는 세계 최상의 자산이 뭡니까? 코인이죠. 가격이 떨어진다고 또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뭐 그 목욕물 받아서 물을 이제 AI 받았던 걸 버리는데 잘못해서 옥동자까지 같이 날려버리는 자 그때 옥동자를 사실은 잡을 때입니다. 제 역할은요. 과거의 패턴, 뭐 펀더멘탈 이런 기본 지식을 제공을 해 드리는 거지 뭐 재무 조언을 드리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모든 결정은 본인께서 판단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저의 어떤 경험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럴 때나 현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실 텐데요. 사실 뭐 저나 제 동생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수십 번을 겪었기 때문에 장이 좀 좋아지면 별로 팔기 싫은데 그냥 조금씩 파는 습관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자, 판단은 이제 본인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뭔가 또 발표 뭐 했는데요. 무려 G20 회원국이 가입이 되어 있는 금융안전위원회에 지금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코인이 오르는 주요한 이유는 ETF의 승인이다. 가상자산의 현물 ETF 승인은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업이 결합됐다는 신호다. 이건 사실 엄청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각국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같이 검토해 보자. 요약을 하겠습니다. 코인이요. 제도권 내 주식이나 부동산 예전에는 그런 자산으로 인정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냥 바다 이야기, 도박, 사기, 불법이라고 취급을 받았는데 제도권 내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국제 공조를 해서 같이 규제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막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박상기의 난, 은성수의 난, 그랬던 그 국가의 금융위원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만큼 코인의 위상이 예전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바뀌었죠. 금융위에서 가상자산과 쉽게 말합니다. 코인과를 코인 부서를 신설합니다. 이미 국무회의가 통과됐죠. 여기 보시면요.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지금 인원이 8명으로 증원이 됐다랍니다. 제가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행사 홍보를 하려고 지자체 공무원에게 제 이거 행사 한번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했다가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죠.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 그 사행성 있는 거. 그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거 하면 되겠어? 라고 혼쭐이 났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호한다고 지금 정부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런 거 없어질 자산이라면 부서가 왜 생깁니까? 그런 거 없어질 자산이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뭐 블랙락 피델리티 월가에서
뭐하러 이 현물 ETF를 승인을 해서 팔고 있겠습니까? 어찌됐건 눈에 보이는 현상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돈이 3일 연속 빠져나갔다. 이것을 보고 알트코인 가격이 왜 떨어지는지 정확히 내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ETF에서 돈 빠져나간 게 여러 알트코인의 롱 포지션을 청산시킨 게 아니겠니? 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물 옵션에서 이게 롱 포지션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의 돈이 다 청산된 거거든요. 그걸 이제 깨지고 가격이 밑으로 떨어진 건데요. 사실요, 롱이나 숏이냐에 베팅을 한다는 건 이번에는 내가 100%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도박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현물로 하면 이 롱숏 안 하죠. 10배에서 20배, 뭐 많게는 100배까지도 이거 베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뭐 한 10여 년 이상, 이제 11년 차가 됐는데요. 시장은요, 교만한 사람, 탐욕에 눈먼 투자자, 식겁한 자들을 모두 집어삼킵니다. 저는 이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쳐다봤고요. 문제는 뭡니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교만함, 탐욕과 이제 너무 과도한 공포, 이런 자들은 시장에서 큰 성공을 기대하긴 어렵다. 불과 며칠 전이죠. 나 떨고 있니? 국내 거래소에 600개 코인 상장 유지를 심사받는다. 분기별로 하겠다. 그리고 문제 있으면 상폐시키겠다라고 해놓고 이제는 또 뭐라고 하나 봤더니요. 금감원에서 코인 상장 심사에 나 관여 안 한다. 내가 관여하는 것은 코인 거래소를 내가 이렇게 검사하는 거지. 야, 코인 그 종목이 몇 개인데 내가 그 실질적으로 내가 하겠니? 라는 얘기입니다.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샘플을 만들려고 참여한 경우는 있는데 이 발표는 뭐가 한다? 상장은 직접적인 거는 거래소와 닥사 뭐 5개 그 빅5 거래소에서 만든 협의회죠. 그러니까 상장 상패는 지금 금감원에서 한다는 게 사실은 아니고요.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큰 가직만 내가 잡아줄 거고 나머지는 니들이 잘해라고 하는 얘기죠. 제가 봤더니 이거 그럼 또 FUD 아닙니까? Fear, 두려움, uncertainty, 이 불확실성, doubt, 의심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저는 뭐 이제 11년 차가 되니까 저는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저 역시도 단연간 처음에는 저도 겁을 먹었죠. 자꾸 뭐 금지한다고 하고 뭐 인도에서도 금지하고 근데 공부를 좀 세게 했고요. 저도 수업료 치렀습니다. 코인에요.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코인, 특히 어떤 코인에 투자하시면 안 되냐면요. 유통량을 가지고 장난치는 코인은요.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그게 뭐 김치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유통량을 지들 맘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뭐 임직원한테 뿌렸다가 누가 그냥 먹튀했다가 이런 거 코인을 상폐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가 맞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닥사에서 달라라고 하는 게임 코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기간을 7월 2일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프로젝트로부터 소명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의혹만으로 바로 상폐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절차가 있죠. 이제 거래소에서 그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메일을 날리겠죠. 너희들 이거 유통량 가지고 장난친 거 이거 맞아? 이거 답변해. 라고 소명 절차 이것을 거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답이 만약에 없거나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래소에서 그 코인을 실제로 상폐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엔진이라고 하는 게임 프로젝트가 여기에서 답이 굉장히 오랫동안 없었고요. 답변도 좀 애매했었죠. 그래서 원화 마켓에서 엔진을 상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거래소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점검을 해준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게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저나 제 동생이 뭐 여러 가지 게임 코인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대장주는 사실 뭡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나 뭘로 보나 이뮤터블 X, 이 IMX가 가장 큰 코인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대장주고 뭐고 그냥 다 같이 흘러내렸지 않습니까?
달러 코인, 뭐 빔 코인, 뭐 일부 이제 그 개별 게임 코인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뭐 갈라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진 않는데 유통량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건 한번 이제 소명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웹3라고 하는 데서 게임 섹터가 사라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디파이 섹터, 뭐 코인이 떨어졌다고 이 섹터가 없어질까요? 스마트 컨트랙트, 뭐 디파이, NFT 이 분야가 사라집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왕요 투자를 하실 거면 대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금액을 투자하셔도 예를 들면 이뮤터블 X 사실은 저는 뭐 이거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보다 낮은 코인에 투자를 하면요. 금액을 좀 줄이셔야겠죠. 되도록 그리고 언제 산다? 저가에 산다. 근데 이제 뭐 갈라가 예를 들어 좀 불안하다. 어차피 지금 이뮤터블 X도 흘러내렸고요. 빔도 흘러내렸습니다. 이럴 때 그냥 뭐 그 코인이 그 코인이라면 그냥 저 같으면 그냥 갈아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업홀드라고 하는 곳에서요. 테더 등 일부 스테이블 코인 지원을 중단했다. 유럽의 미카법을 받는다. 유럽의 미카, 이제 암호화폐 규제 법이거든요. 이게 6월 30일자로 발효가 됩니다. 6월 30일이고요. 우리나라 가상자산 뭐 보호자 법도 7월 19일이죠. 얼추 비슷하다는 저는 인식을 받는데요. 전 이건 호재라고 봅니다. 발효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코인에 관련 법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 이제 발효 시점에 뭐 그러니까 상패 퍼드도 그래서 나왔던 거라고 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코인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찌 됐건 유럽의 그 암호화폐 거래소인데요. USDT 지원 중단, 다이, 프렉스, GUSD, USDP, TUSD 이건요. 사실 다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 너희들 이런 지금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다 출금하거나 수합해라고 공고를 했죠. 미카법은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 외에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 수십 번 말씀드렸죠. 해당 국가의 채권, 즉 빚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 돈을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빚을 사주는 격입니다. 미국에서는 당연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죠. 유럽은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쓰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본에서는 엔화 스테이블 코인, 중국은 당연히 위안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럽의 미카법이 발효가 되는데 야 너희들 유럽에서 왜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찍냐? 미국 빚 그만 사주고 우리 유럽의 국채 좀 사줘. 유럽 빚 좀 사줘. 지금 그런 격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랑 특히 지금 한국에서도 테더와 USDC가 이미 거래소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일본은 더 노골적으로 들어와서 디지털 달러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미국의 우방. 예전에 이제 중국도 미국 국채 많이 사줬거든요. 일본도 많이 미국의 국채,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사줬는데 지금 잘 안 삽니다. 근데 최근 특히 이제 뭐 이번 정권 한국에서 들어와서 한국과 일본, 미국의 사이가 굉장히 돈독합니다. 아시죠? 이건요, 사실 정치적인 압력이 들어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냐면요, 미국의 국가 부채, 국채 아무도 안 사기 때문에 이것을 야, 너희들 우리 우방이지. 대신에 한국, 일본에 뭔가 또 뭐, 뭐 이렇게 좋은 걸 줄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미국의 국가 부채, 야, 한국도 좀 사고, 일본도 야, 니들 좀 사. 우리 지금 힘든 거 알지? 국채 인기 없는 거 알지? 이렇게 강요하는 격입니다. 반면에 그 반대도 있습니다. 중남미,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 정말 엄청나잖아요. 인플레이션 엄청납니다. 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3국에서는요. 사람들이 돈 주고도 디지털 달러를 쓰려고 합니다. 자국 화폐는 뭐 자고 일어나면 뭐 인플레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이가 됐든 타이가 됐든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은 미국의 국가 부채를 누군가 많이 사주고 있다.
결국 국가 부채로 스테이블 코인이든 미국 달러든 계속 찍히는 겁니다. 그 돈이 결국에 어디로 들어온다? 코인 시장, 뭐 RWA라고 하는 자산 토큰화 시장에 들어온다. 이제 RWA 이제 막 시작한 거죠. 업비트에서 그래서 6월부터 테더가 입금 서비스가 개시가 됐고요. 실제 상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거래소에도 다 들어간대요. 업비트가 워낙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테더 마켓에 생각보다 많은 코인들이 하나씩 상장이 됩니다. 사실 뭐 그 우리나라 거래소에 테더나 USDC가 상장됐다는 의미, 아까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의 국가 부채를 누군가 크게 사준다, 큰 수요처가 확보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이건 사실 뭐 한국 거래소가요. 이제 해외 금융 자본, 특히 이제 테더나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나라 거래소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해외 금융 세력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코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 뭐 이런 건 좋겠지만 안 좋은 점도 전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고문 그 데이비드 벨리 비트코인 매거진 대표인데요.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하죠. 현재 미국에는 40만 개의 비트코인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18만 7천 개를 헐값에 팔아치워 버렸다. 트럼프는 아직 대통령도 아닌데요. 자꾸 트럼프는 미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은 다시는 비트코인을 팔아서는 안 되며 이미 잃은 물량도 찾아와라. 트럼프가 얼마 전에 그 비트코인 채굴은 앞으로 메이드 인 USA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의 정부들, 기업들, 개인들의 부의 저장 수단입니다. 비트코인 영어로 reserve currency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reserve currency는 사실상 뭐 외환 보유고 뭐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과거에는 금, 미국 국채, 달러가 이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달러의 그 위협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달러를 대체하기보다는 금과 미국의 국채 역할, 이것을 대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달러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 화폐가 아니라 지금 뭘로 포지셔닝을 한다? 자산이라고 그래서 포지셔닝이 된 겁니다.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곧 있으면 열립니다. 여기에 리플의 빵형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의 CEO 리차드 텅도 무대에 오르는데요. 9월 1일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하죠. 이 굉장히 이제 큰 행사입니다.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뭐 거의 일주일 동안 뭐 아마 업계 관계자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월이랑 8월, 그러니까 9월 1일 개막을 하니까요. 그때까지 뭐 코인이 얼마나 회복될지 저는 모르죠. 근데 주최 측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사 개최일 그 전에 가격이 안 좋으면요. 사실 흥행이 쉽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가격이 또 한번 좀 반전을 이루고 상승할 수 있으면 흥행에 성공을 할 수도 있겠죠. 빵형이나 이 바이낸스 CEO면 사실 거물급 인사거든요. 제가 볼 때 더 많이 올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뭐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좀 더 뜨거운 여름이 오지 않을까. 하지만 전 미래를 모른다. 미국에서 근데 확실한 건 있죠. 국채 바이백 20년 만에 첫 실시. 그러니까 이게 국채 바이백은요. 단기 국채는 이자를 많이 주니까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파는데 장기 국채, 미국의 장기 국채 아무도 안 삽니다. 지금 인기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은행 그 금융 위기가 지금 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재무부가 이처럼 장기 국채를 사들이면 시장에 뭐가 공급된다?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 그다음 연준에서 지금 여전히 QT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QT는 아직도 그 화폐를 이제 회수하는 거거든요. 놀랍게도 아직도 QT를 하고 있습니다. 단 그 QT, 그러니까 이제 그 화폐, 달러를 이제 회수하는 거죠. 그 규모를 줄이기로 5월 1일자로 발표를 했지 여전히 QT, 그 이제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고요. 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긴축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동성은 여전히 줄어들고 이자 지금 낮췄습니까? 여전히 고금리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간의 시장 상승은 뭐냐? 작년 하반기부터 올랐던 거, 뭐 주식 코인 왜 올랐냐? 금리 인하와 유동성, 돈 찍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랐었죠. 지금은 이거 너무 많이 올랐나? 살짝 조정. 당연히 조정은 필요하죠. 세상에 조정 없이 올라가는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찐 상승장은요. 아직 물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아직 물 안 들어왔다. 단 이건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파란색이 지금 미국 연준의 금리거든요. 금리를 급격하게 낮췄을 때 2000년 초에 뭐가 왔습니까? 닷컴 크라이시스. 이 주식이 사실 박살이 났습니다. 2008년도 기억하시죠? 미국 이때 금리를 제로 금리로 처음으로 낮췄습니다. 그때 뭐가 왔다? 2008년 금융위기. 미국의 주식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코로나 2020년 초반에 금리 또 한 번 제로 금리로 낮췄죠. 이때 뭐가 왔다? 코로나 위기, 주식 박살 났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거 무려 1960년대부터 뭐 거의 60년을 한번 뒤집어 보면요. Fed pivot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금리 인하를 말합니다. 금리를 인하했을 때 뭐 거의 동시점에 미국의 주식이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지금 흘러내렸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주식과 코인의 상승은 순전히 특히 코인은 뭡니까? 비트코인 ETF 효과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정작 연준에서 첫 번째로 금리를 인하하면요. 주의하셔야 된다니까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는 다룰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과거 60년간의 데이터는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오히려 미국 주식 시장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때 코인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계획 중 하나는 이겁니다. 만약에 6월 말 빠르면 아니면 7월, 8월 정말 뜨거운 여름이 온다면 코인 가격이 7, 8월 많이 상승한다면 저는 또 일부 코인들 전부가 아닙니다. 뭐 5%, 뭐 2%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코인, 특히 많이 오른 코인 위주로 익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대상승 그럼 언제 올까요? 올해 말 9월에 현재로선 연준 금리 인하 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언젠가 하겠죠. 그 금리 인하하고 조정을 좀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닐까? 2025년을 그래서 저는 진짜 상승은 뭐 올해도 오를 수 있겠지만 전 내년으로 봅니다. 금리 인하를 하고요. 실제 돈을 아직 풀지도 않았잖아요. 이 효과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나오고요. 또 금리 인하하고 돈 풀기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반응한다? 코인이 가장 먼저 반응한다. 그다음 주식, 뭐 그다음 뭐 금, 은, 뭐 석유, 뭐 채권 이런 순이겠죠. 올해는요. 전 뭐 이거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올해의 모든 조정은 뭐다? 바이 더 딥 기회다. 지금 바이 더 딥을 하지 못하면요. 내년 포모 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성공 투자의 유일한 비결 제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반드시요. 싸게 사셔서 엔드입니다. 엔드. 그리고 비싸게 파셔야만 합니다. 워런 버핏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격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 이러신 분들 많아요. 그러게 코인 같은 거 투자 안 하길 잘했어. 혹은 내가 그때 팔길 잘했어. 뭐 어쩌다가 이제 좀 잘 파시면 사실 뭐 그건 좋은 일이지만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특히 이제 시장을 떠났다. 나중에 코인 근처에 정말 얼씬도 안 하셨으면 해요. 이건요. 지금 떠나면 나중에 비싼 가격으로 다시 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드리는 정말 그런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승장이 되면 바뀌는 건 제가 볼 때 가격밖에 없어요. 지금이나 나중에 큰 폭등장이 왔은 가치는 제가 볼 때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비트코인이 갑자기 뭐 기능이 엄청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수는 그럼 언제 하시면 될까요? 가격보다 가치가 훨씬 커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처럼 가격이 저평가 눌려 있을 때 뭐 한다? 이때 사는 거죠. 매도는 언제 하시면 될까요? 가치보다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을 때, 소위 말하는 거품이 꼈을 때 팔고 나오셔야죠.
이게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진짜 2%에 불과할 것이다. 주변에서 그래서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 좀 떨어져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포기하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확정된 미래, 뭐 잘 모르겠으면요. 블랙락, 뭐 자산 토크나 이게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우리도 이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